손절합니다. 이 나라 난리 났다. 이 나라가 어딜까요? 탈중국에서 그 이득을 찾는 곳 말입니다. 바로 이 나라들입니다. 이 나라들.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인도, 베트남,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이렇게 아시아 7개국이 중국에서 탈출하는 많은 기업들이 이 7개국으로 감으로써 혜택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대한민국만 하더라도요. 2019년 대비 2023년입니다. 아시아 주요국에 대한 수출 증가율을 보면 중국은 마이너스 8.4%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싱가포르는요. 46.9%가 늘어났고요. 인도네시아는 19.5%, 인도는 18.9%, 베트남은 11%고요. 말레이시아는 10.4%입니다. 필리핀은 7.6%고요. 태국이 3.3% 줄었지만 나머지 아시아 6개국은요. 중국에서 탈출한 그런 기업들이 이 나라, 이 6개국에 가서 더 많은 성장을 이루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결국 말입니다. 탈중국 하면서 가장 난리가 난 곳은 싱가포르죠. 물론 이 싱가포르에 수출이 3자 무역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으로 다시 들어가는지도 모르죠. 대한민국에 수출한 상품들이 말입니다. 특히 반도체, 정밀 반도체나 반도체 장비는 지금 중국으로 직수출을 못하니까 싱가포르를 통해서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탈중국 하면서 말입니다. 아시아 7개국에서 우리는 그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는 뜻이에요. 참 이것을 보면요. 2019년에서부터 2023년까지 우리의 수출 정책은 잘하고 있다예요. 중국이 그만큼 말입니다. 외국 기업들에게 홀대를 하면서요. 몰아내려고 하는 그런 기운이 있습니다. 자기네들은 아니라고 이야기하지만 시진핑까지 나서서 미국 기업 봐라, 한국 기업 봐라, 유럽 기업 봐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막상 말입니다. 외국 기업이 들어가서 사업을 하려 치면요. 제한이 너무 많은 거예요. 공동 부유에 대한 시진핑의 사상도 시장 경제를 무너뜨리니까 큰 문제고요. 반간첩법 같은 경우는요. 도저히 중국에서 사업할 수 없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니까 모두가 탈출하는 거죠. 지금 말입니다. 한중 관계가 나빠져서 한국 기업들이 탈중국하는 게 아니에요. 중국 내부의 시장 경제의 붕괴가 사실은 탈중국하고 있는 핵심적인 이유라고 보고요. 그보다 더 핵심적인 이유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미국과 중국의 충돌, 그 충돌이 시장에서는 가장 크게 작동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대한민국은 탈중국하면서요. 무역을 다변화시켜 가는 거죠. 중국에 의지하던 것을 미국에 의지하던 것을 아시아 시장이든 아시아 7개국이라는 그 시장을 보게 됐고요. 또 중동이나 중남미나 이런 시장도 보게 됐다는 뜻입니다. 그중에 가장 혜택을 받은 게 아시아 7개국이라는 뜻입니다. 아시아 7개국은요.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지금 상황이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아시아 7개국에 수출한 것이 중국에 수출한 것보다 많습니다. 지금 2023년 기준으로 1256억 4천만 달러예요. 중국에는 1248억 2천만 달러고요. 무역수지요. 중국은 180억 4천만 달러의 적자입니다. 그러나 아시아 7개국에서는요. 423억 9천만 달러의 흑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중국으로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아시아 7개국으로 가시겠습니까? 당연히 아시아 7개국으로 갈 겁니다. 중국은 이제 손절해야 합니다.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니란 뜻이에요. 그만큼 중국에서 사업하기란 굉장히 어렵다는 뜻이에요. 정부도 도와주지 않고요. 여론도 도와주지 않고요. 그런 최악의 조건의 중국에서 사업하는 사람들은 어쩌면 바보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될 정도입니다. 게다가 시장의 성장성도 보면 말입니다. 중국은 아시아 7개국에 게임도 안 됩니다. 왜 게임이 안 되느냐? 여러분 보시다시피 아시아 7개국의 인구는요.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예, 인구는 지금 현재 보면 이게 지표가 좀 잘못됐네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인구는 20억 5천만 명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14억 3천만 명이죠. 현재 중국의 국내 총생산은요. 17조 9,632억 달러입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아시아 7개국은 6조 8,857억 달러고요. 그러나 인구가 20억 5천만이라서 지금 14억 3천만 명의 중국인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고요. 게다가 국가가 7개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게 획일성이 또 없습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획일성이 없는 대신에 억압은 각각 다 다릅니다. 이 말은 중국에는 획일성이 있어서 한꺼번에 통제가 가능해서 수출이 잘못하면 확 무너질 수도 있지만 아시아 7개국은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고요. 또한 중국의 어떤 기업에 대한 정책하고 아시아 7개국의 기업에 대한 정책을 비교해 보면요. 아시아 7개국의 정책이 점점 더 시장 경제다워지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은 말입니다. 국내 총생산이 한참 뒤지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마 아시아 7개국의 성장의 속도는 굉장히 빨라질 겁니다. 그것이 말입니다. 결국 기업인들에게 선택을 하게 하는 거죠. 어디를요? 중국에서 나와서 아시아 7개국으로 이동하는 거 말입니다. 실제 지금처럼 된다면 아마도 말입니다. 아시아 7개국의 성장은 더 빨라질 거고요. 중국의 침몰은 더 심각하게 될 겁니다.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의 투자도 보면 말입니다. 5년 단위로 묶어서 봤을 때 2009년에서 2013년까지 아시아 7개국에 대한 직접 투자는 1,372억 달러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2014년에서 2018년 1,971억 달러로 늘죠. 그리고 2019년에서 2023년까지 3,441억 달러까지 늘었습니다. 2009년에서 5년간하고 2019년에서 5년간을 비교해 보면 2배가 훨씬 더 차이가 나죠. 그만큼 말입니다. 아시아 7개국은요. 탈중국 하면서요. 우리가 기회의 땅으로 지금 찾아가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어쩌면요. 우리가 잘 선택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중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많이 올라갈 때는요. 우리 전체 수출의 25%까지 올라갔습니다. 여기에 홍콩을 경유해서 가는 수출까지 치면 와 이거 장난 아니거든요. 다시 말해서 특정 국가의 비중이 너무 많고요. 그 비중이 많으니까 위험도는 더 컸는데 이게 달라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제 중국은 대한민국 눈밖에 난 거고요. 이제 중국은 별로 말입니다. 크게 상대할 상대가 아니라 실사구시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부분에 그들과 협력하고 그들과 대화하는 차원이지 굳이 가서 말입니다. 구걸하거나 쉐쉐할 필요 없다는 뜻이 그들에게 쉐쉐해봤자 남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쉐쉐하는 사람을 더 짓밟을 뿐이거든요. 저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말입니다. 수출의 다변화가 결국 대한민국이 살 길이다. 그 말씀 오늘 또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중국 손절하는 거 무서워할 필요 없고요.
당당히 해야 되고요. 또 중국이 필요로 하면 우리는 당당히 임하면 됩니다. 실사구시 차원에서 말입니다. 그래야지만이 대한민국이 더 강한 대한민국이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 강한 대한민국은 그렇게 만들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야 되고요. 예. 그만큼 말입니다. 수출 대한민국 입장에서는요. 특정 국가에 너무 의존하는 것보다가 전 세계 시장의 고루 시장 분포를 가지는 것. 저는 그것이 우리가 앞으로 살 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